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미한 연합 실기동 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직 미군 지휘관들은 대북 억지력 강화와 동맹의 능력을 과시하는 옳은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방침을 재확인한 것도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22일 VOA에 한국 국방부가 대규모 미한 연합 실기동 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합 훈련을 축소, 연기하고 취소하는 것이 김정은을 다시 협상으로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순진했다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8년 이래 중단 또는 취소된 대규모 미한 연합 연습과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올해부터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런 연합 훈련은 병력을 더욱 강력하게 하는 것은 물론 동맹의 약속을 증명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매일 밤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며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북한이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We've seen over 31 missile launches in 2022 from North Korea. And now we're looking at the likelihood of a seventh nuclear test. I mean, are we just supposed to sit here and watch? No, 윤석열 정부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Yoon administration has a realistic view of Afghan transition, and I think that the Yoon administrati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are aligned to make sure this is done correctly, that it's done in a way that best supports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2014년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또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한국이 현재 충분한 대북 공격 방어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축소나 종료를 의미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개선이라는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전임 문재인 정부는 합의된 조건이 충족되기도 전에 전작권 전환을 바랐다면서 이는 한반도 방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연합군의 능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국 공군의 B-2 장거리 전략 폭격기와 호주 공군 소속 F-35A 전투기가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를 수행했다고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공군의 전략 자산들이 쿨랜동 22 훈련 기간에 호주의 커틴 공군기지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쿨랜동 22 훈련은 미국과 호주 방위군이 수행하는 원정 첨단기지 작전에 초점을 맞춘 연합 합동 군사훈련으로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이 훈련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훈련과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B-2가 인도태평양 사령부 작전 책임 지역에 배치된 것은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미국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가 21일 해외 위협으로부터 미국 내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2006년 안전망법의 개정안인 랜섬웨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랜섬웨어 법안은 공화당의 거스 빌라키스 하원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북한 등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랜섬웨어 공격과 같은 적국의 사이버 공격 관련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기존 안전망법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해당 국가의 정부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다른 나라에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부 내용도 파악해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으며 해당 적국으로는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잃고 있다며 우방국은 이란과 북한밖에 없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주 동안 아시아와 유럽, 중동을 순방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세 지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한 빅토리아 놀란드 국무부 정무차관은 최근 보이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행보는 러시아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남반구의 저개발국들의 지지조차 잃고 있는 고립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 was losing support. And you see that in the fact that, Putin has to go ask for favors from the Iranians, and he's asking the North Koreans to come to Ukraine. So with friends like that, they had to make some moves, I think. 러시아의 고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도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재건에 북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의 발언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옳은 일을 하는 대신 이제 북한과 이란으로 눈을 돌려야 할 만큼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아스펜 포럼에 참석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주 동안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 순방을 통해 미국의 지도력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Trips the president took to the Indo-Pacific, where he went to Korea and Japan and met with the Quad, and then to Europe for the G7 and a historic NATO summit. And following that, he went to the Middle East for meetings in Israel, the West Bank, and then with 9 Arab leaders,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countries, plus Egypt, Jordan, and Iraq.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18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더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 국내 투자와 동맹과의 연대, 경쟁이라는 세 가지 원칙 모두 진전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일본, 호주, 인도 등 4국 연합체 쿼드와 2021년 9월 호주, 영국, 미국 3국이 맺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자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 그리고 주요 7개국 G7 등 동맹과 같은 마음을 가진 협력국들과의 연대는 최고 수위에 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미한일 3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영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2일 열린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하계 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의 이딴 도발 등 영내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한일 3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엄중한 영내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높이기 위해 5년 안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재검토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 영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이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국제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선도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커진 한국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21일 성명을 통해 탈북어민 2명이 누구이고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정당한 절차 없이 송환시킨 것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한국 검찰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방식으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고위 공직자 등 강제 송환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인권을 침해했다면 공정하게 기소돼야 한다면서 두 탈북어민의 이름과 신상을 포함해
조사 결과가 공개돼야 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두 어민이 북송 후 어떻게 됐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반해 비자발적 송환 또는 강제 송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과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이런 사건이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